복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정녕 나의 것인가? 오동진 영화 이야기. 섬유회사 사장의 정부로 살아가며 그가 소유한 여관을 운영하는 여인 아사노 하루는 어느 날 찾아와 자신이 교토대 교수라고 하는 남자와 정을 통한다. 이름은 에노키즈 이와오. 그는 살인범이고 도망 중이다. 여자를 만나기 전 둘을 죽였고 만나고 나서 한 명을 더 죽였다. 하루의 엄마도 살인 전과자이다. 15년을 복역하고 나와 아사노 여관에 얹혀 산다. 이 할머니는 여관에서 벌어지는 매춘 행위를 몰래 훔쳐보며 오히려 변태 성향 남자들한테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살인자의 딸인 하루는 마음을 준 남자가 살인자라는 걸 결국 알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살인자 엄마, 살인자 남자를 둔 게 모두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오히려 살인자 남자의 애를 낳고 싶어 한다. 하루와 그녀의 엄마는 이와오를 여관에 숨겨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일인지 두려워하면서도 애써 그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을 죽여본 하루의 늙은 엄마는 이와오에게 그럼에도 정작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아직 못 죽인 것이냐며 그렇다면 넌 용기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와오는 왜 자꾸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 한국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개봉된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일본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이와오란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국을 벌이던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의 일본 사회를 그린다. 첫 장면은 그가 오랜 수배 끝에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는 장면이다. 시점은 1964년 1월 4일로 나온다. 영화는 서사의 시간 순서를 마구 뒤섞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잠시 한눈을 팔면 사건의 인과관계, 극중 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감독 이마무라 쇼에이는 이 영화를 통해 일본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 그 안에 담긴 과거 군국주의의 상흔이 한 개인의 정신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결국 괴물로 만들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주제의식 때문이었는지 강렬한 살인과 섹스 장면 때문이었는지 1979년 개봉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근 45년 전 영화이고 우리와 다른 사회의 얘기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 주는 기시감은 남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영화의 뒤늦은 한국 개봉이 특별한 것이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흔히들 거침이 없고 잔혹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끝없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같은 느낌의 작품이라고 흔히 말한다. 정식 개봉 없이 이런저런 기획전을 통해 소개됐다. 그러나 복수는 나의 것의 핵심 테마는 수치심과 염치의 부재이다. 이와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한치의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를 느끼지 않는다. 베프에서 온천장을 하며 살아가는 친부 에노키즈 시즈오와 자신의 아내 가츠오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면서도 조금의 가책도 없다. 막대먹은 인간의 전형이다. 이런 인간 말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교환은 가능한 것인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와오의 아버지 시즈오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신부에게 자신과 아들을 파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욕망에 충실하며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와오의 불행한 아내 가츠오는 시아버지인 시즈오를 동경하고 그와 살고 싶어하며 심지어 그와의 잠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작 시아버지 시즈오는 그런 그녀가 가엾다며 다른 남자가 그녀를 범하게 한다. 외로움이라도 덜어주라는 취지. 영화는 그동안의 일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온갖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관념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모든 가치관을 붕괴시킨다. 아버지 시즈오는 며느리를 품기 위해 자신의 병든 아내와 인간 말종인 아들이 죽기를 기다린다. 아들이 체포되면 사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시즈오는 그 욕망을 꾹꾹 누르며 살아간다. 살인자 이와오가 정작 죽이고 싶은,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아버지일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그런 위선이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또 1938년 전쟁이 한창 시작될 때 고토 섬에서 선주였던 아버지가 일본 제국군에 자신의 배를 직말당하는 과정에서 비겁하게 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오는 그런 아버지 이꼬르 제국군인 이꼬르 국가 이꼬르 세상의 복수를 하고 싶어한다. 이와오의 살부욕구는 일종의 국가주의에 대한 반항인 셈일 수 있다. 영화는 그 두 가지를 병치시켜 이어나간다. 이와오가 그토록 무자비하며 한치의 후회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자신의 복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복수야말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극히 낮은 자, 혹은 그것을 올바르게 형성시키지 못한 인간형의 만약 칼자루나 그와 비슷한 것 권력이 쥐어졌을 때 어떤 사회적 파국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안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인간을 길러낸 사회는 1979년 일본일 수 있지만 2024년의 한국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가 지닌 현재성,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통시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영화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극 후반부에 이화우가 벌이는 두 건의 살인 행각은 극단적이고 잔혹하다.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진 정서가 그렇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시체 두 구를 위층에 놓고 전당포 사장을 불러 가구나 가전제품을 태연하게 거래한다. 이화우가 처음 두 사람을 죽일 때 앞에 사람의 피는 오줌을 누워서 닦아내고 다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살 때 650엔짜리와 450엔짜리를 놓고 비싼 건 필요 없다며 450엔짜리를 고르는 장면 등도 이 영화가 얼마나 거침없이 악마의 표정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복수는 나의 것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다며 경제성장의 허황된 거품에 취해 과거의 전사를 수면 아래로 숨기기 바빴던 일본 사회의 위선과 모렴치를 고발하고 지적하며 이후의 시대적 결과를 걱정했던 한지식인 감독의 1970년대 걸작이다. 과거는 현재이고 미래는 과거이다. 복수는 나의 것은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를 향해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작품이다.